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저희 슈리베다 자체에서 또 운영을 하는 한국 아유르베다 협회 자체로 저희가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었고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 협회는 저랑 이제 뭐 아유르베다 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한국에도.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이제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랑 동기인 백조산 선생님이 있고, 아유르베다 책을 혹시 읽어보고 싶으시면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라고 송한영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유일하게 아유르베다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 나머지는 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책을 읽어보고 싶으시면 송한영 선생님의 아유르베다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유르베다 의사 선생님들이 한 5분 정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 협회를 이제 처음으로 올해 자격증 시험이 다음 주에 있어서 그 시험 보신 분들이 합격하시면은 요 협회에 들어와서 협회 활동도 같이 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는 인도정부 인증을 받은 아유르베다 의학 대학을 졸업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자격을 BM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가면 아유르베다 의대가 있고, 국가에서 졸업을 한 사람들한테 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국내에서 한의대를 졸업하면 한의사가 되고, 뭐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면 의사가 자격증을 시험을 보고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BAMS라고 하는 것이 그 의사 자격을 의미합니다. 저랑 같이 공부한 백조선 선생님은 MD, 전공의까지 하셨고, 저는 BMS 일반의까지만 했고, 박사를 따신 분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 의사들이 운영하는 협회고, 아유르베다의 식습관과 라이프스타일을 아유르베다 경전 베이스로 지도를 하거든요. 저희 오전에 오늘 어드밴스 6기 수업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다른 데서 이제 수업을 들으셨을 때, 아유르베다 기반으로 뭔가 수업을 들으셨을 때, 요가 철학과 함께 같이 수업을 했을 때 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배우게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게 이유가, 이 아유르베다를 공부를 하시려면 당연히 아유르베다의 경전으로 공부를 해야 그 팩트가 담겨 있는 거겠죠. 요가도 마찬가지로 요가를 뭐 해석을 해서 책을 내시는 분들도 많지만, 기본 경전인 요가 수트라를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아유르베다의 아슈탕가 흐르다야라는 경전을 저는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음식학 과정은 예전에는 제가 아유르베다 쿠킹이라는 과정으로 한 1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쿠킹 클래스라는 타이틀로 가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의 애티튜드가, 제가 수업을 할 때 이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높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근데 이론을 열심히 강의를 해도 끝에 가서 기억에 남으시는 거는 그냥 쿠킹 클래스니까 레시피 몇 개 기억해서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거 몇 개 남는 거, 이것만 가지고 자꾸 가시길래, 여기서 좀 개편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과제도 들어가게 됐고, 시험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론도 좀 더 시간이 늘어났고, 실습은 뭐 당연히 쿠킹 클래스처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레시피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시라면은, 요새는 뭐 유튜브에도 무료로 레시피가 다 있는데 굳이 레시피를 배우겠다는 거라면은 좀 안 맞으실 거고, 핵심은 이제 스스로한테 맞는 음식을 좀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건강한 음식에 대한 개념 자체를 좀 새롭게 제대로 가지보고 싶으시다면, 네, 그래서 음식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좀 제가 이론적으로 실습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매주
과제가 나가서 스스로의 컨디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오는 과제가 있거든요. 물론 과제를 안 해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개인의 도움이 되고자 만든 장치이기 때문에 과제를 근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거의 매주 눈물이 터지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좀 어떤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싶으시다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화되어 있는 이거 먹으면 여기에 좋고 저거 먹으면 여기에 좋고 이 병 걸렸으니까 이거 먹어야 돼. 그 질문을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찜박질을 안 해서 아프고 일찍 앉아서 아프고 술 먹어서 아프고 과자 먹어서 아프고 떡볶이 먹어서 아프지만 이거를 잘 찌고 일찍 자고 운동하고 잘 먹을 생각보다는 속이 쓰린데 뭐 더 먹어야 돼요? 그죠? 내 남편 고지혈증인데 뭘 좀 먹이면 될까요? 운동 안 하는 애가 있는데 살 빼려면 뭐 먹여야 될까요? 뭘 먹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유르베다에서 보는 음식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식단법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져야 되는 애티튜드까지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는 식재료를 선택하고 어떻게 조리하는지부터 건강한 음식이 공유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애티튜드를 좀 많이 다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본인한테 필요한 지혜를 좀 담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한 디테일 소개해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 정도 핵심 가장 전달 드리고 싶은 메시지만 담았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 내가 지금 모르긴 몰라도 제가 넘겨짚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너무 행복하고 몸도 아주 건강하신데 여기 오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뭐 굳이 그런데 여기까지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으니까. 그렇다면은 어딘가 불편한 게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출발을 해보자 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를 잡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은 채식을 해볼까라든지 들어보니까 마크로비오틱이라는 것도 있네. 사찰 음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출발점을 어디로 둬야 되냐 하면 아유르베다의 철학대로 가자면 프라크루티라고 하는 거는 존재 이전에 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말로 하면 내재됨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체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없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확률 게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출발을 하시면 채식을 했는데 얻어 걸려서 건강해질 수도 있지만 나는 성향 자체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게 좋은 거래 해서 따라가셔서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사람한테 주어진 게 애초에 어떤 거였는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체질 태어난 상태 그대로 죽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다음에 후천적으로 음식을 어떻게 먹고 어떤 걸 마시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나라에 살고에 따라서 현재 상태의 변화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체질 베이스 위에도. 그래서 두 가지 다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어떤 습관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보지 않으시면은 이거를 풀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방법을 좀 키우셔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틀을 잡아갑니다. 나라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세 가지 나를 지탱해주는 삶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고 그게 음식 습관, 수면 습관, 마음 습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이 세 개가 됩니다. 아유르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의 내 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생각해 보셨을 때 만족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식습관이 맞고 수면 습관이 괜찮고 마음 습관도 괜찮은 요 평균점에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가 무너지면 이제 건강한 게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식습관, 수면 습관, 마음 습관이 삼각형 안에서
이게 균형이 망가지면 뭐가 깨지느냐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나는 생명력이라고도 표현하는 아그니가 망가진다. 이 아그니는 산스크리트어로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불의 이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래서 가장 쉽게 표현하면 아그니는 그냥 소화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소화력이 결정이 되고 이 소화력이 건강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건강의 유무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게 아유르베다입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를 기반으로 한 식습관이나 여러 가지 건강법을 공부하실 때에 무조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거예요. 내 소화력이 어떠냐.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내 현재 소화력이 어떤지가 중요한 거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게 뭐냐를 공부하시는 걸로는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좋다는 거 다 먹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 안 좋은데 어디 좋다는 거 해보셔도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내 소화력이 밖에서 들어오는 이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태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뭘 넣어서 좋아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좋은 거를 소비를 해서 회복을 하려면 먼저 망가진 소화력을 끌어올리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회복할 때 좋은 거를 들어가는 게 순서란 말이죠. 근데 보통은 이제 병이 걸린 상태에서 암이 걸린 상태에서 비염이 축농증이 심한 상태에서 맨날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냥 이거에 좋은 거를 또 찾다 보니까 몸에 좋은 거는 효능이 좋고 이 포텐시라고 하는 효능이 세단 말이죠. 그럼 그 효능이 세다는 것은 이 작은 약처럼 부피는 작지만 가지고 있는 영양 밀도도 높을 것이고 처리하는데 힘든 거란 말이죠.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거를 아무리 넣어주셔봤자 소화력이 처리를 하지 못하면 회복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망가졌을 때 가장 많이 찾는 음식이 뭐냐 생각을 해보시면 죽을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산해진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도 몸살 감기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은데 막 진짜 목도 아프고 부었고 열나고 막 죽겠는데 눈앞에다가 막 찬의 진미를 진수성찬을 차려줘 보세요. 이게 들어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가진 소화력을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에는 질병이 발전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질병은 딱 제로의 상태에서 건강하다가 어느 날 짠 해가지고 간경화가 온다든지 가만히 있다가 퇴행성 관절염이 짠 하고 걸린다든지 괜찮다가 암에 걸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항상 자기가 태어난 지점부터 그 병이 진단을 받을 때까지 본인이 몸에다 넣어주는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무언가 할 때마다 그것에 맞게끔 증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생각 없이 많이들 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졸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때려 넣고 몸에 좋다니까 착즙 주스는 일단 먹으라니까 마시고 처리가 되든 말든 일단 넣고 보는 거죠. 계속 넣고 졸리면 뭘로 때우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먹고 기분 좋으면 또 이상한 거 먹고 기분 나빠도 이상한 거 먹고 그죠? 계속해서 뭔가 인풋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증가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질병은 그거에 맞게 발전을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걸 어느 기점을 지나가는 순간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질병이 몸에서 이제 퍼져나가는 증상이 완연하게 드러나 버리는 지점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병원 가죠.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진단명을 받아서 거기에 듣는 약을 찾으실 거고, 그죠?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좋아지면 다행인데 대부분 이제 괴로움을 유발하는 질병들은 병원 가서 알러지가 퍼지고 있는데 검사를 해봐요.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서 식습관이 망가진 거, 수면 습관이 망가진 거, 마음의 스트레스가 작용한 거를 무슨 기계로 찾겠어요. 피 검사를 한다고 운동을 안 하셨군요. 그 식습관이 불규칙하셨군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군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계속해서 쌓아오는 것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발병을 한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질병이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고, 단지 현대의학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그 기술력으로 규명해낼 수 있는, 그 규칙 안에서 규명해낼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일례로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암이 발병을 하기 전까지는 이걸 하면 무조건 암에 걸린다라고 모든 거를 다 규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암에 걸리고 나면 공부를 해보시면 내가 뿌리는 향수도 암을 일으킬 수가 있었고, 내가 마신 술도, 간접 흡연한 것도, 바닥에 깔려있는 매트에서, 라텍스 매트에서 올라왔던 증기도, 내가 꽂아놨던 디퓨저도 모든 게 발암 물질이었단 말이에요. 찾고 보면은. 그래서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불편함이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돼요. 몸에서 어떤 불편한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는 질병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빨리 아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없이는 절대로 괴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유르베다에서 질병을 치료를 할 때, 치유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니다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니다나. 이 니다나라고 하는 거는 아유르베다 용어로는 병인이에요. 병의 원인. 불교 용어로 니다나는 인연이라는 뜻이고, 내가 어떤 인연을 지어서 그것에 의한 결과, 과보가 생긴다는 것을 인연과보라고 하거든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치유를 일으키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진단명을 내리고 그 진단명에 맞는 음식과 약을 처방하기가 아니라 이 질병의 기전을 이해해서 니다나가 뭐였냐, 왜 이 사람한테 이 질병이 나왔냐를 보고 니다나 파리바르자나라 그래서 니다나를 제거하는 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1순위가 돼야 되고, 근데 이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요거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을 때 그래요. 가장 많은 케이스로 병원에서 보는 케이스가, 원래 다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제 원인을 규명을 해드려도 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살죠. 스트레스는 당연히 받죠. 바빠서 음식은 해먹을 수 없죠. 다 그런단 말이죠. 남들 다 쓰는 건데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가 요거에 대한 받아들임이 이제 안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앞에서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뭔가 행하고 있는 원인이 계속해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그냥 까르마가 발생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까르마라고 하는 거는 뭐 과보라고도 하고, 업식이라고도 하고, 습이라고도 해요. 그냥 내가 만든 습관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인연을 짓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한테 그 까르마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이제 1순위란 말이죠. 내가 어디가 좋지 못하다면 지금 과거의 니다나에 의해서 까르마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면 지금부터 이 괴로운 게 싫으시면 니다나를 제거를 하는 연습을 시작을 하셔야죠. 니다나를 넣지 않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근데 오늘 이제 계속 공통적으로 나온 거지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니다나 제거하기보다 요 까르마에 좋은 거 뭐 사 먹을까를 더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쉬우니까, 그죠? 요거 제거하기는 싫어요. 떡볶이 못 포기하겠어. 그러니까 떡볶이 먹고 속 쓰릴 때 먹으면 딱 좋은 거 그거 알려주세요. 한국에 있는 거 다 먹어봤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하와이에서 노니를 가져오고, 인도에서 뭐 아슈와간다를 가져오고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 나아지셨어요? 안 나아지셨잖아요. 그냥 그때 그 소비 심리에 딱 걸려서 어머 사 먹어보는 거죠, 그죠?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전혀 내 결과지를 뒤집을 수 있는 거랑 하등 관계가 없는 거다. 엉뚱한 거를 갖다가 넣고 계시는 거죠. 결국에는 요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나한테 문제가 일어난 것은 니다나가 있었고, 그럼 앞으로는 니다나를 제거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실 것은 제일 건강하기 위한 도전을 하실 때 어려워 하시는 게 뭔가 이렇게
계기를 마련해서 다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클래스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예요. 너무 좋은데 지금 이직하면 뭐 이제 애 대학 가면 휴가 가면 뭐 하면 그때 들으려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자기공 수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너무 대단한 계기를 만들어서 자꾸 변화를 꾸리시기보다 지금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서 좀 변화를 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인풋을 바꾸시면 돼요. 내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것에서 퀄리티만 올리는 작업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같은 거를 먹더라도 양을 줄이기 싫더라도 내가 먹는 음식의 재료의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내가 마시는 거의 퀄리티를 올리는 요거라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끊어내고 끊고 참고 이렇게 어렵게 자꾸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먹는 음식이 좀 내가 소비하고 있는 모든 것에 좋은 퀄리티로서 끌어올려 보겠다라는 생각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들어오고 있는 인풋에 따라서 지금 계속 몸의 상태가 결정이 되니까 들어오는 인풋의 퀄리티를 올렸으면 내 삶의 퀄리티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먹거나 마시거나 바르거나 씻거나 뭘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오고 있는 것의 퀄리티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거. 이것의 핵심은 그거죠. 결국 내가 몸에다 쓰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의 퀄리티가 결정될 뿐이라는 거. 이거를 최대한 빨리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거고. 그래서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준비가 다 됐는데 선생님 동기부여 좀 해주세요. 그분이 유일하게 하셔야 될 게 그거거든요. 지 혼자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동기부여 하자. 제가 모든 걸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정리해드리고 써드리고 말씀해드릴 수 있어요. 동기부여는 자기 혼자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일은 그거 하나다. 동기부여를 하면 그 다음에 요대로 공부를 해보고 수련을 하시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되는데 동기부여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아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가야 되는 거 아는데 그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실천을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보세요.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래서 먹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 없어요. 운동 가야 되는 거 아는데 하면서 가시는 거 없죠. 그냥 가죠. 말없이 가시고 말없이 드시고. 왜냐하면 요 워딩 자체에 담긴 의미를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아는데 얘 의미는 싫었거든요.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아는데 일찍 일어나기 싫어잖아요. 그러니 본인이 스스로 습관처럼 일찍 일어나기 싫다, 일찍 일어나기 싫다, 일찍 일어나기 싫다, 운동 가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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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거 먹기 싫다, 싫다, 싫다. 하루 종일 부정적인 워딩을 하니까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죠. 결국에는 그냥 하셔야 된다. 그래도 이제 수업이 끝나면 이제 오셔서 간절히 또 물어보실 거예요. 아는데 바빠가지고요. 뭐 저희 남편이 이거 보라고 줬는데 보지를 않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예수를 믿으시면 예수가 내려와서 오늘부터 건강한 거 먹어라 이래도 안 먹어요.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자기가 스스로 그냥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요 기반을 가지고 아유르베다 음식학에서는 3가지 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터디 서클도 있고 협회 활동도 이제 추후에는 있게 되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베이직 과정이 이제 베이직, 어드밴스, 마스터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고요. 우선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전혀 못 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리를 못 하시는 게 나아요. 나 요리 잘하잖아 이래가지고 칼질 막 하시고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하시는 분들은 딱 보입니다. 수업 와서 이렇게 먼 산 보시다가 요리할 때 되면 잘하시니까 팍 하시고 하고선 빨리 씻고 가세요. 그리고 프린트 놓고 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요리를 잘하는 것이 스킬적으로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많은 습관을 축적하신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제가 인도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라면도 못 끓였던 사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저 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고자 했고, 그래서 요리들이 굉장히 수업을 들으신 분들의 평은 이제 쉽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데 맛있구나라는 거예요. 베이직에서 하실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건강한 음식을 쉽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8주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8주 구성이고, 첫째 주는 이제 음식학 개론해서 아유르베다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유르베다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음식과 수면과 마음 습관의 균형, 요게 음식학 개론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주에는 제일 중요한 아유르베다 의사에게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그니다, 소화력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셋째 주는 소화력의 연장선에 있다. 위장에서 흡수하고 대사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요 두 가지를 같이 다 알아주셔야 되겠고, 네 번째 시간에는 요 아유르베다 단어 자체를 공부해 보시면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것은 샤리라, 인드리아, 사트바, 아트마, 삼요가에서 육체, 감각기관, 마음, 영혼 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감각기관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음식을 통해서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가가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는 브라마차리아, 요거는 이제 마음 습관에 연결을 시키는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 습관에 대한 얘기고, 6주 차에는 이 음식의 궁합입니다. A라는 음식이 건강에 좋다, B라는 음식이 건강에 좋을 수 있고, 두 가지를 합쳤을 때는 염증이 되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현대인들의 식단 중에서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식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건강식을 시작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과일 많이 먹기, 그죠? 요거트에 과일 넣어서 갈아 먹기, 샐러드에다가 요거트 같이 먹기, 다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면, 그것도 아침에 소화력 시동 안 걸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음식 자체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갖고 시작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제 아유르베다에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서 현대의학에서도 이거를 관심 있게 보고 교육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도록 논문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7주 차는 맞더라. 요거는 식단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로 쪼갰을 때 12가지 아이템 어떻게 식단을 꾸리는지 그 방법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제가 채식 영양학을 공부한 거랑 아유르베다 의학을 공부한 거랑 개념을 더해서 영양학적으로도 맞지만 소화를 잘 시키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7주 차고, 8주 차에는 프라크루티, 여러분이 타고나는 것, 아유르베다에서 말하는 체질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 이 프라크루티에서는 체질이 가진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배우는 개념도 있고, 그리고 어드밴스 과정의 맛보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시려면 어드밴스의 요 도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이직 과정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다들 화가 나신 표정이 누가 또 오셨군요. 하루 시간은 몇 시간 정도예요? 하루의 시간은 3시간이고 11시부터 2시입니다. 근데
좀 더 늦게 끝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기수마다 좀 차이가 큰데 다 과제에서 배우시는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과제에서 배우는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과제를 해보셔야 내 컨디션에서 어떤 게 맞는지를 시도를 해보셔야 제가 보고 피드를 드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많이 배우셔서 보통 보면은 과제 피드백을 거의 1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론 1시간 하고 실습 1시간 하고 이렇게 해서 식사하고 끝나는 걸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씩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주 진행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뿌라크루티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면 어드밴스 과정입니다. 베이직에서 어드밴스 넘어가시고 싶다 하시면 베이직을 수료를 하셔야 되는데 수료 조건은 출석, 과제,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패스를 하시면 어드밴스 가실 수 있고, 어드밴스 가기 싫다, 아유르베다 용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건강하게 먹는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시면 베이직이랑 마스터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마스터를 가장 다들 재밌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도 되게 수업할 때 재밌게 할 수 있는 건데, 자, 베이직은 그래서 아유르베다 용어를 모르셔도 건강하게 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개념 쌓는데 충분하실 거고, 마스터는 아유르베다 용어 하나 없이 필요 없고, 제가 꼽은 6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들, 소화력에서 뭐 대장 증후군, 변비, 설사 등 소화기 질환을 음식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자,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6명 정원, 그래서 이론과 각자 실습을 하는 거고, 마스터 과정은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6개월 과정이고 5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론 수업을 하고 시연하고 식사를 하고 워크숍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지금 1기는 18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개월까지 끝났고 이제 1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워크숍처럼 오셔서 요 주제에 맞는 거를 공부를 하고 음식을 먹고 그거에 맞게끔 공부를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화력, 제일 중요한 것들만 꼽았어요. 소화력, 호흡기 질환, 비염이나 축농증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피부 건강,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피부 건강에 나쁜 것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식단법. 그 다음에 여성 건강, 4개월 차에 여성 건강에서 생리, 뭐 임신 준비, 뭐 산후조리, 뭐 폐경 이런 것까지 여성 건강에 맞는 현대의학적인 내용과 아유르베다 내용이 반반씩 들어가 있어요. 다만 용어를 알아야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5개월 차는 성인병.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집중을 한 게 타고나는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후천적인 습관에 의해서 병이 발병하는지가 많이 나올 거고, 6개월 차에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식단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베이직을 수료하시고 시작하실 수도 있고 베이직을 들으시면서 해도 베이직이 먼저 끝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마스터만 들으실 수는 없는 게 베이직의 건강의 기본 뼈대를 알고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베이직을 들으셔야 마스터를 들으실 수 있고, 일정은 이제 뒤에서 소개해드리고, 어드밴스는 나는 아유르베다로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면 어드밴스를 가시면 됩니다. 어드밴스를 수료를 하셔야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고, 지금 이제 올해 처음으로 다음 주 토요일 날 시험이 있어서 시험을 이제 보게 될 거고, 여기는 느낌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냥 건강에 필요한 기본 요소를 배웠다면 요거는 이제 아유르베다 철학을 바탕으로 도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법, 체질별로 구별하는 법, 계절에 맞게 변화하는 법 등이 아유르베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완전히 아유르베다 용어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 베이스로 식사를 어떻게 조절하고 계절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어떻게 음식이 변화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어드밴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도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타고나는 이 도샤를 가지고 들어가고,
21일 동안 정화치유하는 식단법, 그리고 음식을 약처럼 사용을 한다는 아유르베다의 개념 정리로 해서 어드밴스 마찬가지로 6명 정원에 3시간씩 이론과 실습으로 개인 실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드밴스 수료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제, 출석, 시험. 역대 떨어지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분은 이제 수업을 계속 안 나오셔가지고 떨어지셨고. 자, 그래서 베이직 8주 이렇게 베이직 수료하시면 아유르베다 음식학 베이직 수료증 발급되고, 어드밴스는 베이직 수료하셔야 어드밴스 수료증 발급 받으실 수 있고, 베이직 어드밴스 수료하시면 자격증 시험 응시하실 수 있고, 이제 베이직과 어드밴스를 하고 나면은 베이직에서 배웠던 거 머릿속에서 다 지워지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스터디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복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습할 수 있는 스터디에도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아유르베다의 경전, 아시탄가르다의 경전을 기반으로 해서 임상영양학이랑 생활습관 전반에 걸쳐서 공부하는 수료자를 위한 멤버십 프로그램이라서 지금 꾸준히 지금 한 4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어드밴스 수료자, 그리고 어드밴스 수료하시면 인턴십 지원하실 수 있어서, 내가 만약에 뭐 베이직이나 어드밴스에서 못 들었던 주가 있다든지 이 주에 수업은 더 들어보고 싶다라든지 하시면 인턴 신청해서 오시면 돼요. 그러면 수업도 들으실 수 있고 수업 준비 도와주시고 식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인턴십을 일정 시간을 채우신 상태에서 어드밴스를 수료하시고 자격증 시험을 취득을 하시면 협회 정회원 등록하실 수 있어요. 한국 아유르베다 협회. 그래서 인턴십 15시간 충족인데, 요거는 한 번에 오시면 3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인턴으로서 몇 번 참여를 하시면 충분히 충족이 가능한 거고, 자, 그리고 마스터까지, 그러니까 올 클리어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아유르베다 음식학 마스터 수료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식학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으로 한국 아유르베다 협회에서 인증한 아유르베다 음식학 자격증 취득하시는 거고, 마스터를 수료해서 이 협회 등록하시면은 저희가 컨설팅도 같이 해드리고 브랜치 자격도 생겨서, 지금 한 분이 이제 개인 브랜드를 슈리베다와 제휴해서 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웰니스 코치로 요가도 하시고 영양학도 공부하시고 하시다가 여기서 해가지고 지금 자기 브랜드에다가 바이 슈리베다 붙여서 저희랑 제휴해서 수업도 하고 활동을 이제 시작하셨거든요. 그분이랑 한 분은 이제 본인이 스파 하시던 분이라서 저희랑 제휴해서 제품 개발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이제 뭐 커리어적으로 뭔가 좀 방향을 잡고 싶으시면 이런 컨설팅도 같이 해드리니까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격증 시험은 별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매년 6월일과 12월에 2번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서 6월에 시험 보실 수 있고 아니면 12월에 보실 수도 있고. 마스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과정이에요. 이건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5시간 듣는 거. 베이직만 들은 상태에서 또는 베이직 수강 중에 같이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이 베이직 하면서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거나 베이직 어드밴스 다 3가지 다 들으시는 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여쭤보긴 했는데 닭고기를 드시지 않는 분 손 다시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한 번만. 거의 다 끝났어요. 얼마나 더 필요하죠? 몇 시요? 40분. 한 50분, 55분 돼야 돼요. 네네. 지금 2분 안 오셨나?
일정 공지해 드릴게요. 베이직 다음 기수는 지금 11기 1월 21일 날 개강하고요. 일요일 반입니다. 일요일 반의 수요가 조금 높아서 좀 빨리 마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2기는 2월 14일에 개강하고 수요일 반입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안 되고 마스터 2기는 3월에 개강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등록을 하셔도 되는 거니까 상관없고 과정 따라서 이제 연휴에 자체 휴강인 날짜도 공지를 오늘 궁금하신 분들은 뭐 설명드리고 내일 이제 11시에 모집 스마트 스토어에서 링크 열리는데 나는 뭐 오늘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니저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보내달라고 하시면 돼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결제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주시고